요즘 살맛 나십니까? 점심값은 10,000원을 훌쩍 넘고 대출이자는 숨통을 조여옵니다. 뉴스를 틀면 내수 부진이다, 자영업자 다 죽는다, 온통 우울한 소식뿐이죠. 댓글창을 봐도 이민 가고 싶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한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전 세계 경제사에 남을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2024년 연간 수출액 사상 최초 7천억 달러 돌파. 이 숫자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시계를 77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갓 수립됐던 그 해, 우리가 전 세계에 내다 팔 수 있었던 건 바다에서 잡은 오징어, 땅에서 캔 텅스텐이나 흑연 같은 광물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수출액 고작 1,900만 달러, 1,900만 달러에서 7천억 달러, 무려 36,00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경제 성장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가 된 수준입니다. 독일, 일본,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 고지를 밟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국뽕에 취해 대한민국을 외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왜 국가는 역대급 돈을 벌었는데 국민들은 역대급으로 힘들까? 이 괴리감 속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과 화려한 숫자 뒤에 도사리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라는 시한폭탄을 해체해보려 합니다. 월가의 저주를 박살낸 AI 반도체. 불과 몇 달 전 기억하시나요? 작년 9월 월가의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가 윈터룸스, 즉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는 살벌한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논리는 그럴싸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PC도 안 팔린다. 곧 재고가 쌓여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추락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었죠. 하지만 그 똑똑하다는 월가 엘리트들이 계산기에 넣지 못한 변수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꿔야 반도체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스마트폰을 안 바꿔도 챗GPT가 돌아가기 위해, 유튜브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해진 겁니다. 겨울이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한여름이었죠. 특히 효자는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기존 메모리가 1차선 국도라면 HBM은 데이터를 미친듯이 쏘아보내는 100차선 고속도로입니다. AI 연산을 하려면 이게 필수거든요. 이게 없어서 못 팝니다. 부르는 게 값이죠. 덕분에 11월까지 반도체 수출만 1,526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이 넘습니다. 전체 수출의 23.8%. 대한민국 수출 4분의 1을 반도체 혼자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저주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테슬라도 멈칫할 때 현대차의 심해 한 수. 수출 1등 공신이 반도체라면 2등 공신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 상황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캐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리어답터들은 다 샀고 일반 대중은 아직 전기차를 사기거리는 수요 정체 구간입니다. 천하의 테슬라조차 판매량이 주춤하고 가격을 깎던 그 시기,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미친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판단은 빨랐습니다. 전기차가 안 팔려? 그럼 하이브리드를 더 만들 전기차 라인을 빠르게 하이브리드 혼유 생산으로 돌렸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충전 걱정 없는 하이브리드 SUV였거든요. 그 결과 미국 시장에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단순히 싼 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 팰리세이드 같은 비싼 SUV가 팔려나갑니다. 박리담회가 아니라 제값받고 파는 장사가 된 겁니다. 관세 충격에도 끄떡없는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 이게 바로 7천억 달러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굿바이 차이나, 헬로 아메리카, 구조적 대전. 이번 수출 실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탈중국의 완성입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이랑 척지면 한국 경제 망한다. 실제로 2018년 우리 수출의 27%, 거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성적표를 보시죠. 중국 비중이 18.4%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러면 나라가 휘청여야 하는데 오히려 수출은 역대 최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이 빠진 그 거대한 구멍을 미국과 아세안 동남아이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17.3%까지 치고 올라오며 중국을 턱 밑까지 추격했고, 아세안 역시 17.2%로 핵심 시장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이동이 아닙니다. 경제 독립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경제 협박에 더 이상 우리가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무역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진 겁니다. 7천억 불의 착시, 제조업 공동화의 공포. 자, 여기까지 들으면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역대급 실적이 어쩜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다는 경고 때문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본격화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그에 따른 제조 공동화, 할로잉 아웃 문제입니다.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3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지금 당장은 수출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미국 공장을 지으려면 한국에서 기계도 보내야 하고 공장 돌릴 부품도 보내야 하니까요. 이걸 중간재 수출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사를 갈 때 새 집으로 가구로 옮기느라 이삿짐 트럭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트럭이 많이 움직이니 와, 물동량 많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공장이 완공되고 부품도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기 시작하면 한국에서 가는 트럭은 멈춥니다. 국내 투자는 줄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수출 통계는 꺾이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제조업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7천억 달러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이런 구조적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을 유일한 길, 마더 팩토리, 투자 인사이트.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마더 팩토리 전략관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생산은 미국에서 하더라도 제품의 설계, 디자인, 핵심 공정 기술 같은 두뇌와 심장은 반드시 한국에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관세 장벽을 높여도 한국의 기술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들게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대만의 TSMC나 네덜란드의 ASML처럼 말이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수출 7천억 달러라는 숫자에만 취해 있지 마십시오. 이제 기업을 볼 때 누가 미국에 공장을 짓느냐가 아니라 누가 한국에 핵심 기술을 남겨두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진짜 지표가 될 것입니다. 77년 만의 대반전, 그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믿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